테슬라 소식입니다. 중공장 생산 20% 줄인다는 블룸버그 보도는 가짜뉴스.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 생산량을 20% 감축한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5일 로이터에 따르면 테슬라 차이나 대표는 감산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다만 테슬라는 감산설이 가짜뉴스라는 것인지 수요가 감소했다는 것이 잘못된 보도라는 것인지에 대해선 확실히 대답하지 않았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르면 최근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테슬라가 이번 주부터 상하이 공장 생산량을 20%가량 줄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중국 내 판매를 늘리기 위해 모델 3과 모델 Y 가격을 최대 9% 인하하는 행사를 벌였다. 그 결과 11월 기준 중국 내 판매는 전달보다 40%, 전년보다 89.7% 증가했다. 테슬라가 11월 한 달간 중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는 10만 291대로 2020년 말 상하이 공장을 문을 연 이후 월별 최고 생산량이다. 하지만 중국 자동차 수요가 둔화하면서 재고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테슬라가 가격 인하, 보험 보조금 지급 등 각종 마케팅을 했지만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테슬라는 올해 상하이 공장 생산 능력을 기존의 2배인 100만 대로 높였다. 애플 소식입니다. 아이패드 생산도 중국 인도 검토. 탈중국 가속. 미국 애플이 아이패드의 생산지를 중국에서 인도로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CNBC가 5일 보도했다. 애플의 탈중국화가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매체는 인도 정부와 가까운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애플은 아이패드 생산 중 일부를 중국에서 인도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애플은 관계자들과 계속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진 것은 아니다. CNBC는 아이패드 생산 이전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19 정책이 있다고 분석했다. 엄격한 정책으로 지난 2주간 중국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지자 애플이 공급망을 다양화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소식통들은 매체의 아이패드 같은 매우 복잡한 장치를 만드는 데 있어 고도로 숙련된 인재,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부족해 인도 생산 이전 계획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도와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외교 관련 배경도 애플의 계획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매체는 전했다. 앞서 애플은 올해 9월 발표한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인 아이폰 14를 인도 남부에서도 생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지난 3일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최근 공급업체들에게 중국이 아닌 인도와 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의 생산을 더 늘려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루프 벤처스의 설립자인 베테랑 기술 분야 펀드 매니저인 진 먼스터는 CNBC에 5년 안에 35%가 인도에서 제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애플이 앞으로 5년 내로 중국, 인도 외에 다른 국가에서 아이폰을 추가 생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마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국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엑스박스 게임 가격 $70로 인상.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년부터 신작 엑스박스 게임의 가격을 기존 $60에서 $70로 약 16.6% 인상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6일 보도했다. 이번 정책은 내년에 출시 예정인 스타필드, 레드폴, 포르자 모터스포츠 등 게임에 적용된다. MS는 지역별로 가격이 상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MS 대변인은 이번 가격 인상은 게임 콘텐츠와 규모, 기술 복잡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비소프트 엔터테인먼트 SA, 소니그룹,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 등 주요 글로벌 게임사들이 게임 콘솔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필 스펜서 MS 게이밍 최고 경영자는 지난 10월 회사가 현재의 가격을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당시 그는 우리는 콘솔, 게임, 구독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모두 유지해왔는데 언젠가는 특정 품목에 대해 가격을 인상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올해 연말 연휴 기간을 앞두고 가격을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오즈, 데이터 관리 서비스 아마존 데이터존 공개. 아마존 웹 서비스는
오즈 리인벤트 행사에서 새로운 데이터 관리 서비스인 아마존 데이터존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오즈, 온프레미스, 서드파티 소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더 빠르고 쉽게 분류, 검색, 공유 관리할 수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아마존 데이터존을 사용하면 조직의 데이터 자산을 감독하는 관리자와 데이터 담당자가 세분화된 제어를 통해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하고 제어하여 적절한 수준의 권한 및 올바른 컨텍스트상에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아마존 데이터존을 이용해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제품 관리자, 분석가, 비즈니스 사용자는 조직 전체의 데이터에 쉽게 액세스하여 데이터를 검색, 사용하고 협업을 통해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다. 아마존 데이터존은 데이터 생산자가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쉽게 관리, 제어하고 데이터 소비자가 데이터를 검색, 사용 및 협업하여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데이터 관리 서비스다. 데이터 생산자는 아마존 데이터존의 웹포털을 사용하여 데이터 분류 체계를 정의하고 거버넌스 정책을 구성하며 다양한 오즈 서비스, 파트너 솔루션과 온프레미스 시스템에 연결함으로써 자체 비즈니스 데이터 카탈로그를 설정한다. 아마존 데이터존은 머신러닝을 사용하여 각 데이터 세트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수집, 제안하고 고객의 분류 체계 및 선호도에 대한 트레이닝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카탈로그를 유지 관리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카탈로그가 설정되면 데이터 소비자는 아마존 데이터존 웹포털을 사용하여 데이터 자산을 검색 및 발견하고 컨텍스트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검사하며 데이터 세트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다. 데이터 소비자가 데이터 분석을 시작할 준비가 되면 사용자가 다양한 데이터 세트를 가져오고 동료와 액세스를 공유하며 분석을 위해 협업할 수 있는 웹포털의 공유 공간인 아마존 데이터존 데이터 프로젝트를 생성한다. 아마존 데이터존은 아마존 레드시프트, 아마존 아테나, 아마존 퀵사이트와 같은 오즈 분석 서비스와 통합돼 데이터 소비자가 데이터 프로젝트의 컨텍스트에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므로 별도의 로그인 자격 증명을 관리할 필요 없이 데이터를 이러한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아마존 데이터존은 데이터브릭스, 스노우플레이크, 태블로와 같은 파트너 또는 사용자 지정 솔루션과 통합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하므로 고객은 모든 데이터 자산을 쉽게 게시, 검색 및 사용할 수 있다. 구글 소식입니다. 스타디아 서비스 중단 환불 안내. 구글 스타디아 서비스 종료 및 환불 안내가 진행됐다. 지난 2019년 구글 GDC 2019를 통해 첫 공개된 스타디아는 미국을 포함 14개국에서 출시가 된 클라우드 기반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다. 이용자들이 게임을 직접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PC, 노트북, 태블릿 등의 게임을 설치를 하지 않아도 스트리밍 서비스 스타디아에 접속하여 원하는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서비스 발표 당시 많은 게임 이용자들과 업계에 큰 기대와 관심을 받았던 스타디아는 서비스 시작과 함께 불안한 게임 처리 속도와 접속 유지에 대한 불안정 등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같은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를 하는 경쟁 업체 엔비디아의 지포스, 나우 아마존닷컴의 아마존 루나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나우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게임 패스 등과 비교시 게임 라인업과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를 이어가던 중 구글 스타디아는 지난 2022년 9월 서비스 중단 발표와 환불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며 서비스를 2021년 1월 18일까지 제공하고 구글 스토어를 통해 판매가 진행된 하드웨어와 모든 게임 그리고 부가 콘텐츠 등을 환불할 것이라고 알렸다. 환불에 대한 내용은 2023년 1월까지 안내가 될 것이라고 당시 발표를 통해 공지했으나 금일 SNS 트위터를 통해 구글 스토어의 스타디아, 게임과 하드웨어 등에 대한 환불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스타디아는 스토어를 통해 구매가 진행된 게임, 추가 콘텐츠, 구독료 등에 대한 환불을 자동으로 처리하려 진행하고 있으며 환불은 2023년 1월 18일까지 처리될 것으로 안내했다. 다만 구글이 출시했던 구글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에 대한 사업 자체는 종료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일부 존재한다. 이번 스타디아에 흥행하지 못한 원인이었던 불완전한 접속 유지와 게임 라인업 확보 등에 대한 원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언제든 다시 클라우드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를 더 안정감 있고 많은 타이틀을 확보하며 뛰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구글은 최근 구글 플레이 게임즈를 통해 앱 게임을
PC 게임으로 구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출시하는 등 게임 산업에 대한 구글의 관심은 지속되고 있고 언제든지 클라우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이다. 게임 산업 흑역사의 한 줄을 남긴 스타디아는 서비스 종료로 마무리되지만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게임즈로 지속적인 게임 산업을 유지하고 있어 다시 클라우드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의 구글이 재도전은 아직 열려 있다는 의미다.